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25일의 경기 첫 번째로 SK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이건욱 선수와 샘슨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이건욱 선수, 이번 시즌 16경기 중 14경기 선발 출장에서 5승 4패 그리고 방어율은 4.74 기록 중에 있으며 74개 이닝 동안 62개의 피안타 그리고 56개의 탈삼진 총 39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욱 선수는 시즌 초반 적은 피안타율을 장점으로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때 보시면 6월 달에도 실점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볼넷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패턴 보여주었고요. 적은 피안타율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러한 볼넷이 악재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여지를 분명히 주는 피칭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7월 마지막 경기와 8월 4번의 등판에서도 이러한 볼넷은 분명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여전히 이건욱 선수는 좌타자에게도 그리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며 우타자에게는 현재 2할 5리라는 좋은 피안타를 보여주며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건욱 선수입니다. 여기에는 이 선수의 변화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직구 또한 타자의 눈에 들어오는 높은 위치로 공이 잘 들어가면서 타자의 헛스윙 또는 범타를 잘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반적인 구종별 피안타율도 준수한 만큼 결국 볼넷을 극복해야만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 롯데 샘슨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12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7패, 방어율은 6.43으로 56개의 이닝 동안 81개의 피안타, 총 40개의 탈삼진, 40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는 3번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행보 자체가 지금 너무 불안한 샘슨 선수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롯데의 상승세에 힘을 보탤 수 있는데 피안타율은 떨어질 생각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드디어 두산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한 피칭을 하였습니다. 6개 이닝 동안 단 1개의 피안타만 허용하며 무실점 피칭을 하였죠. 즉, 샘슨 선수에게는 이번 SK전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속 자체가 느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공이 눈에 읽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여전히 준수한 것을 본다면 결국 이 직구와 체인지업 이 부분에서 타자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들이 맞아나가는 그러한 샘슨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샘슨 선수는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2할 4푼 7리, 현재는 2할 4푼으로 잡히고 있죠. 이것을 활용해서 타자들을 솎아낼 수 있는 선수이며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현재 3할 7푼으로 높게 나오는 것은 이 직구와 그리고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좌타자에게 사용될 때 특히 공략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SK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용병 타자 화이트 선수와 함께 2인 용병 타자 체제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화이트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죠. 한국인 투수를 상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피칭 형식이 직설적인 용병 투수를 상대로 초반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최근 마차도와 한동희 등 롯데의 타자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롯데 중심 타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득점의 효율을 더하고 있죠. 이 샘슨은 강타선이라 보여주는 그런 두산을 상대로 이겨내었고 내일 피칭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시즌 SK를 상대로는 이미 2차례 등판하였고 한 번의 조기 강판 경기를 제외를 하고는 5개 이닝 동안 단 3개 자책점 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나은 피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가 순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최근 팀의 밸런스가 좋아졌다고 보여짐에 따라서 내일은 롯데의 승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thout you, yeah. I'm lost without you. 이어서 같은 날 기아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이민호 선수와 이영하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이민호 선수는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7패, 방어율은 5.82로 82개 이닝 동안 91개의 피안타, 그리고 53개의 탈삼진, 총 53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죠. 최근에 이민호 선수는 시즌 초반 윌리엄스 감독이 기대한 기량의 투수가 아니죠. LG전 3번 연속 등판해서 한 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기에서 부진을 기록하였고 7월달의 성적도 썩 만족스럽지 못한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이 체인지업과 스플리터의 강점을 가지고 타자들을 속아내야 하는 이민호 선수인데 활용이 잘 되어야지만 이민호 선수가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직구와 그리고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체인지업 그리고 스플리터의 피안타율보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높은 게 사실이며, 중요한 건 또 좌타자에게 나오는 홈런입니다. 이민호 선수의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홈런이 나왔으며 이는 실점에서 큰 영향을 끼쳤죠. 상대는 장타력이 있는 두산이라는 점에서 내일 이민호 선수 분명 홈런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상대 두산의 선발 투수 이영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8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8패, 방어율은 5.44 기록하고 있죠. 101개 이닝 동안 127개의 피안타, 그리고 61개의 탈삼진, 총 61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최근 2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영하 선수이며 역시나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홈에서의 등판을 가지게 되었고 기아를 상대로 한 번의 호투를 이때 홈에서 기록했던 만큼 기대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영하 선수가 이번 시즌 부진하는 것은 분명 볼넷이 많아진 것이 원인인 듯 보이며 최근 경기에서도 그렇게 나쁜 피칭을 하지는 않은 이영하 선수이지만 이러한 볼넷은 언제나 발목을 잡고 있네요. 직전 경기, 이전의 3경기, 4경기 모두 볼넷은 이렇게 다수 기록한 만큼 어떻게든 퀄리티 스타트 언저리의 기록은 보여준 이영하 선수입니다. 투구 스타일에 따라서 투구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닝당 투구수가 관리가 안 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다 보니 힘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제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죠. 무엇보다 피안타율이 좌우 타자에게 어느새 3할이 넘는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하락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아가 현재 5위권 싸움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내일 매치업도 쉽지 않아 보이죠. 기아는 잠실 원정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성적을 이번 시즌 가져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불펜의 성적 난조 또한 최근 많이 걱정스러운 기아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기량을 긴 이닝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되기에 불펜의 부담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영하 선수는 홈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성적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아까 확인하셨던 이러한 볼넷만 줄여준다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 것이라 생각되며 타격에서도 지금 일부 안정감을 찾은 듯한 두산이기에 내일 이영하 선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짐에 따라 두산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키움과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브리검 선수와 데스파이네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브리검 선수는 이번 시즌 10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2패, 방어율은 3.97로 47과 3분의 2이닝 동안 46개의 피안타, 그리고 50개의 탈삼진, 총 21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브리검 선수 부상으로 전력 이탈이 되었던 브리검 선수가 7월달 복귀해서 2경기 연속 5이닝 동안 호투 속에 한 실점을 한 것이 고작일 정도로 정말 잘 공략했던 브리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8월달 이때 2번 등판에서 각각 삼성과 LG를 상대로는 또 상당히 고전하면서 총 9개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말았죠. 이후 또다시 하나와 NC를 상대로 호투하며 승리 2개를 연이어 챙긴 브리검 선수이기에 분명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하네요. 저 타자 모두에게 현재 2할 중반대의 피안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선수의 구종 중에서 투심 패스트볼과 직구의 피안타율이 현재 높게 잡히면서 부진할 때 이러한 구종들이 원인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런 등등의 변화구가 타자들을 잘 맞춰 잡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빠른 구속보다는 노련한 모습으로 타자들을 상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브리검 선수입니다. 현재 통산 KT를 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브리검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도 피칭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KT의 타격을 또 본다면 분명 쉬운 경기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상대 네스파이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21경기 선발 등판에서 11승 5패, 방어율은 4.03 기록 중에 있으며 129와 3분의 2이닝 동안 142개의 피안타 그리고 58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는 네스파이네 선수이죠. 이 최근 페이스가 너무 무서운 네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역시나 피홈런만 아니라면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는 네스파이네 선수죠. 이때 8월에 등판해서 총 4경기 등판하면서 2경기에서 피홈런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때 각각 경기에서 이 피홈런만 아니었다면 더 완벽한 투구를 할 수 있었던 네스파이네 선수입니다. 네스파이네 선수의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현재 3할 3푼 3리로 높게 잡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높은 피안타율이긴 하죠. 하지만 최근 감소하고 있는 피안타율을 본다면 분명 슬라이더가 근래에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슬라이더가 제구가 안 되었을 때 맞아나가는 장타를 네스파이네 선수는 늘 강조하듯이 조심을 해야 하며 내일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래 등판에서는 슬라이더의 구사율을 줄이고 이 커브와 그리고 투심의 구사율을 늘린 네스파이네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 성적의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키움은 분명 1회에 네스파이네를 공략하지 못하면 경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즌 2차례 키움전에서 모두 피홈런이 아니었다면 완벽한 투구를 하였던 네스파이네이고 전력 피칭을 하지 않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구속을 끌어올려 150이 넘는 공을 던져주는 네스파이네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구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면 또다시 잔류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순위 경쟁에 있어 양팀 모두 경기를 잡아야 하는 내일의 경기입니다.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양팀의 용병 투수들이 선발로 등판하기 때문에 더더욱 분명 욕심을 낼 만한 경기죠. 하지만 최근 타격감으로 본다면 분명 아무래도 키움보다는 KT가 더 매섭다라고 보여지며 여기에는 로하스와 강백호, 황재균 즉 중심 타선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로하스는 현재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 중이며 벌써 홈런 30을 넘겨버린 로하스죠. 이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타선에서 장타로 득점 해결을 해주니 팀의 투수 운영에도 여유가 생기고 있는 KT입니다. 이 최근 이보근과 그리고 조현우 등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는 KT의 불펜이며 하지만 키움도 불펜은 만만하지는 않죠. 8월 들어서 리그 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는 키움의 불펜이기 때문에 양팀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이 타격 부분에서 근소한 차이로 KT의 승리가 예상이 되며 차선책으로는 양 팀의 마운드를 믿고 저득점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